워렌 버핏 아저씨도 자기가 죽으면 와이프한테 이거를 사서 물려주겠다. 전쟁이 나면 여러분의 계좌는 무조건 동결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대로 태수형입니다. 오늘은 제가 퇴직을 앞두고 준비했던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사례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얘기는 퇴직을 준비하시거나 퇴직을 했는데 아직 준비를 못 하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시작해 주세요. 퇴직 전에 이제 제가 준비한 게요, 포트폴리오예요. 퇴직 이후를 위한 포트폴리오. 그래서 퇴직 전에는 제가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퇴직을 앞두고는 제일 중요한 게 현금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 한 5년 전부터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바꿨고요. 그 결과 이제 제가 지금 캐나다에서 가족과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특별한 경제적인 문제 없이 이제 생활하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 후에 재취업 의사가 없는 분들은 저는 반드시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가끔 보면은 이거 뭐 나는 잘 모르는데 뭐 PB나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깨어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가 모르면서 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뭐 식당을 하는데 뭐 요리사가 잘하기 때문에 주인이 몰라도 된다, 이런 마인드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지배력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귀찮다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저는 PB가 엄청 대단한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제 친구가 PB인데요. 본인 자산뿐만 아니라 남편 돈까지 홀라당 까먹는 일이 자주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내 자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퇴직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요, 포트를 구성하려면 각 포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자산의 수준은 많이 다를 거잖아요. 1억부터 뭐 몇십억까지. 이제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다 50에서 60 사이에 퇴직을 하시고, 집이 하나 있고, 이제 뭐 퇴직금이라든지 금융자산이 조금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집도 현금 흐름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이런 데 만약에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세나 월세나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에는 도움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은 그런 자산을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서울에 학군지가 있죠. 뭐 강남이라든지 목동나 이런데 좋은 학교 앞에 또는 목까지 좋은 이런 곳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막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렇게 목도 좋으면서 학군도 좋은 곳에 신축이나 준신축 나홀로 아파트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는 정도라면은 그런 것들이 의외로 장기간 임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꾸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또 주상복합도 굉장히 위치가 좋은 곳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미래 가치보다는 주거 가치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나 월세, 뭐 전세 이런 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바꿔놓으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노후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어떻게 인생이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질 경우에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런 거를 전세나 월세를 주시고, 요즘에 뭐 인기 있는 뭐 속초라든지 강릉에 가서 임대해줘서 사시면서 그 차익이 발생하겠죠. 월 100에서 200 정도 차익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의 현금 흐름에 굉장히 기여를 할 수 있고 노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거 정말 꿀팁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집값 대비 전월세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서 그 돈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정말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집 외에 부동산 포트폴리오도 또 알려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집 외에 부동산이 있으면 굉장히 해피한 경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토지는 세금만 내고 현금 흐름을 지금 못 만들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을 만드는 쪽으로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매도해서 현금이 나오는 쪽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보유한 상태에서 걔가 현금 흐름을 만들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빈 땅에 묘목을 심어서 묘목을 키워서 이제 그게 이제 돈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다 창고를 지어서 또 창고가 되는 지역인지, 그리고 또는 농막을 지어서 임대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시면 좋아요. 제 개인적인 경우로다가 제가 이제 창고를 약간 농막식으로 해가지고 임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의외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땅이 있는데 농막을 중고로 한 1,500?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월세 50을 받는다고 치면요. 여러분들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가진 토지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또 굉장히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를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면 상가 월세가 잘 나오면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은 조금 매도하셔서, 좀 더 좋은 입지의 상가 또는, 기타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자산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건물주라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쌓는 게 좋을까요? 건물주시라면요, 지금 이 방송을 바로 끄시고 그냥, 밖에 가서 놓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퇴직 대비 포트폴리오는 뭐니 뭐니 해도 현금 흐름이 제일 중요하네요. 금융 포트폴리오도 말씀해 주세요. 금융 포트폴리오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주식일 텐데, 일단은 저는 주식은 50 넘어서 퇴직을 한 후에 새로 시작하시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돈 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직접 투자는 절대 하지 마시되, 저는 이제 간접 투자는 좀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상품들이 있습니다. ETF 중에 S&P 500이라고 있어요. 워렌 버핏 아저씨도 자기가 죽으면 와이프한테 이거를 사서 물려주겠다 이렇게 한 자산이거든요. 미국의 대표기업 500개 지수입니다. 요게 1945년부터 22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11.2%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펀드가 얘보다 수익률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그냥 장기로 본다 하면 S&P 500 사시면 되고요. 또 2000년 이후에는 S&P 500보다 좋은 게 또 ETF 중에 하나 있어요. 안정적인 게. 그게 이제 다우 지수 종목 중에서 배당 많이 해준 걸 모아놓은 게 있어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요런 애들도 2000년 이후에는 S&P 500보다 수익률이 좋아요. 근데 얘네들의 장점은 뭐냐면, 지수도 올라가지만 배당도 준다는 거예요. S&P 500은 작년 기준에 1.67%의 배당을 줬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4%의 배당을 줬어요. 연 배당을. 굉장히 좋은 배당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간접 투자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 이제 주식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도 있고, 만약에 수익이 나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분들은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일부는 이 현금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리츠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나라 종목 중에서도 포스코홀딩스 이런 애들은 연배당이 한 3% 나오고 분기별로 줘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미래 성장성도 있다 보시면은 이런 주식들도 실력 있는 분들은 직접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성과가 검증되고 배당도 주는 ETF나 리츠를 중심으로 투자를 해라. 그 다음에 또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그 다음에는 진짜 중요한데요. 이거 이제 채권이에요. 근데 채권은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지만 채권의 원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은 의외로 적어요. 고학력자분들도 잘 몰라요. 채권은 금리와 반대로 갑니다. 수익률과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사보기만 하면 금방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퇴직을 앞두신 분들은
무조건 채권을 100만 원어치 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시간 가면 무조건 그 원리는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채권을 알아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중에 채권은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때 안정적인 자산을 가지고 위험 자산으로 바꾸는 그런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권을 꼭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채권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은 월지급식 채권들도 있어요. 이자가 월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런 채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것 중에서는 삼척 블루파워라는 채권이 있어요. 이거는 연수익률이 6%대 나오는 채권인데 이자를 월별로 매월 지급해요. 그래서 저도 뭐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받고 있죠. 근데 요렇게 월세를 주는 게 왜 좋냐면요. 여러분들이 상가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월세 받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월세 받는 게 의외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 시간에 안 주는 분들도 많고요. 또 뭐 고장 났다고 연락 오는 경우도 많고요. 또 부가세 신고해야 되고 세금 이슈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계좌로 따박따박 월 이자가 들어오는 이런 월지급식 채권도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가 된다 말씀드립니다. 월세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채권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일정 부분 이제 현금을 유지하시는 게 좋다 생각됩니다. 이런 자산들은 이제 뭐 은행에서 보면 가끔씩 특판 나올 때가 있어요. 좀 금리 좋게. 이런 데다가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 채권, 요 현금, 그냥 일반 저축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 비중은 여러분들의 공격적인 성향이라든지, 뭐 어떤 금리 수준 또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셔서 비중을 계속 바꿔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투자는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식 한다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 이렇게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면은 꼭 한 번씩 급락이 와요. 최근에 왔던 급락은 이제 코로나 급락이잖아요. 또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이럴 때. 근데 여러분들이 막 주식이 뭐 ETF 중심으로 30% 들어가 있는데, 채권이랑 현금이 있잖아요. 요럴 때 여러분들이 채권 현금을 정리하셔서 코스피 지수를 사는 거예요. 급락했을 때. 그래서 2000부터 빠져서 1700이 됐다면 1700부터 계속 사셔가지고 다시 2000 오면은 원래 비중대로 30%였으면 30%로 이렇게 원래 비중대로 다시 바꿔 놓으시면 의외로 주기적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큰 스트레스 없이 자산이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운영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시장 변동에 따라 각 금융 자산의 비중을 조정해서 수익을 늘려라.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외에 고려해 볼 투자도 있을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금융자산의 5%에서 10%는 편입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이제 비트코인이거든요. 제가 요 자산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나면 여러분의 계좌는 무조건 동결됩니다. 우리나라도 전쟁 나면 여러분 현금 뺄 수가 없습니다. 계좌 동결입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자지급에 넣고 우크라이나를 탈출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비트코인을 다시 현금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자산인 거죠. 우리가 금 같은 것도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범죄 위험이라든지 시큐리티가 보장이 안 되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심한 나라가 이제 아르헨티나인데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현금이 계속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사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돈을 줘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인플레이션에 좋은 대안이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이미 검증이 되고 있다.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이제 제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블랙록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쪽에서 현물 ETF를 운영하겠다고 이제 SEC에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비트코인이 우리 자산의 일부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거고요. 투자에 확신을 갖게 된 거는 이제 제가 신뢰하는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혁신의 확산 모델인데요. 신기술이 나오면 그게 어떻게 대중에 파고들어서 안착하나 이런 걸 설명한 모델이에요. 최초의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해를 못 하는데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걸 이해하고 그걸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는 이노베이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노베이터 다음으로 그 기술을 받아들여서 활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얘기입니다. 얼리 어답터라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기술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대중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가치 상승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직은 비트코인을 보면은 사실은 100명 중에 보유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 뭐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도 얼리 어답터의 초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들었고, 요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투자가들은 2030년에 뭐 100만 불이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금융자산의 5%나 10%요 사이에서 비중을 좀 가져보시면 크게 오를 경우에 여러분들의 노후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흥미롭네요. 암호화폐 하면 막연히 두려웠는데 한번 저도 투자를 고려해 봐야 되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퇴직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꼭 준비해야 될 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가 저절로 찾아갑니다.